표지판에는 1만 볼트 전기 담장 손대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네드리는 이것을 맨손으로 열고 출입문 자물쇠를 딴 다음 출입문도 넓게 열어놓았다. 네드리는 지프로 돌아가 지프를 타고 출입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걸어 돌아가 출입문을 닫았다. 이제 네드리는 공원 안에 들어와 있었다. 동쪽 개선장에서 1.5k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네드리는 가속기를 밟으며 운전대 위로 몸을 숙였다. 네드리는 빗물이 내리치는 앞유리로 앞을 살피며 좁은 길을 따라 지프를 몰았다. 네드리는 빠르게 지프를 몰고 있었다. 너무 빨랐다. 그러나 계획해 놓은 시간은 지켜야만 했다. 사방이 온통 검은 정글이었다. 그러나 곧 해변이 보일 테고 왼쪽으로 멀리 바다를 보게 되겠지. 망할 놈의 폭풍우, 이놈의 폭풍우가 모든 걸 망칠지 몰라. 네드리가 동쪽 개선장에 도착했을 때 도지슨이 보낸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그랬다가는 통제실에서 찾을 테니까. 동쪽 개선장에 차를 끌고 가 수정란을 떨궈주고 몇 분 내에 누가 알아차리기 전에 다시 돌아온다는 전제 위에 모든 계획이 서 있었다. 좋은 계획이었다. 정교한 계획이었다. 네드리는 미리 신중하게 계획을 짜고 모든 세부 사항을 다듬었다. 이 계획은 네드리에게 1.5메가, 그러니까 150만 달러를 안겨줄 것이다. 세금도 내지 않고 10년간의 수입을 손에 넣은 셈이다. 그거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다. 네드리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신중하게 행동해왔다. 마지막 순간에 돈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도지슨을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불러냈을 정도니까. 사실 네드리는 도지슨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대화 중에 도지슨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걸 테이프에 남겨놓고 싶을 뿐이었다. 도지슨이 자신에게 줄 나머지 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네드리는 수정란과 함께 그 테이프 사본도 건네줄 생각이었다. 요컨대 네드리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놓았던 것이다. 이 망할 놈의 폭풍우 빼고는. 뭔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지나갔다. 헤드라이트 불빛으로는 그저 하얀 불빛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마치 커다란 쥐 같았다. 그것은 두꺼운 꼬리를 끌며 종종걸음으로 잠복 속으로 사라졌다. 주머니쥐로군. 주머니쥐가 여기서도 살아남다니 놀라운 일이야. 공룡들은 저런 동물을 잡아먹으면 살 텐데 말이야. 망할 놈의 개선장은 어디 있는 거야? 네드리는 급하게 차를 몰고 있었다. 이미 5분이 지나가 있었다. 지금쯤은 개선장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방향을 잘못 들었던가? 그런 것 같진 않았다. 오는 동안 갈림길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개선장은 어디 있는 거야? 모퉁이를 돌았을 때 길이 끝나고 대신 잿빛 콘크리트 장벽이 막아서자 네드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장벽은 1.5m 정도의 높이에 벽면으로 시커먼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네드리는 브레이크와 함께 힘차게 밟았다. 지프는 방향을 잃고 길을 벗어나 360도 돌았다. 순간적으로 네드리는 장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했다. 그냥 갖다 박는 줄 알았다. 네드리는 미친듯이 운전대를 돌렸다. 지프가 미끄러지며 멈췄다. 헤드라이트가 콘크리트 벽에서 딱 한 발자국 거리를 두고 있었다. 네드리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와이퍼가 박자를 맞춰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네드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고개를 돌려 도로를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게 분명했다. 다시 돌아온 길을 되짚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우선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는 게 좋겠군. 네드리는 지프에서 내렸다. 이마에 무거운 빗방울들이 부딪히며 흩어졌다. 진짜 열대지방의 폭풍우였다. 빗방울이 너무 세게 몸을 때려 살이 아플 정도였다. 네드리는 흘끗 시계를 보았다. 6분이 지나가 버렸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네드리는 콘크리트 장벽을 돌아서 건너편으로 가보았다. 빗소리와 함께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응? 바다인가? 네드리는 서둘러 앞쪽으로 가보았다. 걸으면서 눈이 어둠이 익숙해져 갔다.
사방엔 빽빽한 정글뿐이었다. 빗방울이 나뭇잎을 때리고 있었다. 물이 콸콸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네드리는 그 소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뭇잎들이 사라지며 발이 부드러운 땅에 푹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네드리는 검은 강물을 보았다. 강이잖아! 정글 강에 와 있는 거잖아! 제기랄, 도대체 강 어디쯤이야? 강은 몇 킬로미터에 걸쳐 섬 가운데로 흘러간다. 네드리는 시계를 다시 보았다. 7분이나 지나 있었다. 문제가 생긴 거야, 데니스. 네드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숲에서 부엉이가 오는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네드리는 그 소리를 그냥 지나쳤다. 자기 계획이 망쳐지는 것에 애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바닥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처음 계획을 포기해야만 한다.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통지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복구해 놓고 어떻게 해서든 다지슨과 연락하여 내일 밤에 다시 동쪽 개선장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고생을 좀 해야겠지만 네드리는 그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컴퓨터는 모든 전화 연락을 자동적으로 다 기록해 놓는다. 그러니까 다지슨과 연락을 한 후 컴퓨터에 들어가 그 기록을 지워야만 했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공원에 나와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랬다간 그가 자리를 비운 것이 들통날 거였다. 네드리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향해 돌아섰다. 비에 흠뻑 젖은 비참한 몰골이었다. 부드러운 부엉이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다. 이번에는 네드리도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건 진짜 부엉이 소리가 아니야. 그 소리는 아까보다 좀 더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았다. 오른쪽 정글 어딘가였다. 귀를 기울이고 있자 잠목 속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다시 고요해졌다. 제자리에 선 네드리는 다시 무슨 소리를 들었다. 뭔가 커다란 것이 천천히 정글 속으로 움직여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뭔가 큰 것이었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커다란 공룡이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네드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네드리는 무척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달렸음에도 그 공룡이 나뭇잎을 헤치고 오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꼭 부엉이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그것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 손으로 눈앞에 나뭇가지들을 헤치며 달려가는 네드리의 눈앞에 지프가 보였다. 수직으로 솟은 장벽을 둥글게 비추고 있는 그 불빛을 보자 네드리는 약간 안심이 됐다. 곧 차에 탈 수 있고 그리고 나면 이 지옥 같은 곳도 벗어나게 된다. 네드리는 다급히 장벽을 돌았다. 순간 네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공룡은 이미 거기 와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있진 않았다. 공룡은 12m 떨어진 곳, 헤드라이트가 장벽에 만든 불빛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네드리는 아까 답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공룡을 보지 못했지만 이건 좀 이상하게 생긴 놈이었다. 3m 정도의 키에 노란 몸뚱아리에는 검은 반점이 있었고 머리에는 V자 모양의 벼시나 있었다. 공룡은 움직이지 않고 다시 부드러운 부엉이 울음소리를 냈다. 네드리는 멈추어서 그것이 공격을 하는지 살폈다. 공격은 하지 않았다. 아마 헤드라이트의 불빛 때문에 겁을 집어먹었을지도 모른다. 불을 무서워하듯이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무서워 거리를 두고 있을지 모른다. 공룡은 네드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니 재빠르게 머리를 한번 획 움직였다. 뭔가 축축한 것이 네드리의 가슴을 찰싹 때리는 느낌이었다. 네드리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비에 흠뻑 젖은 셔츠에 거품 덩어리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네드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만져보았다. 침이었다. 공룡이 네드리에게 침을 뱉은 것이다. 섬뜩하군.
네드리는 다시 공룡을 보았다. 다시 그 머리가 획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곧 다시 축축한 것이 목을 찰싹 때렸다. 바로 셔츠 칼라 위였다. 네드리는 손으로 그것을 닦아내었다. 제 얘기를 지저분하게. 그러나 벌써 목은 따끔따끔하게 화끈거렸다. 손도 따끔거렸다. 마치 산용액을 만지는 것 같았다. 네드리는 공룡이 공격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 힐끔힐끔 보면서 차문을 열었다. 갑자기 눈에 참기 힘든 통증이 느껴졌다. 네드리는 그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며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코 양쪽으로 미끌미끌한 거품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침. 공룡은 네드리 눈에다 침을 뱉은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통증은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네드리는 무릎을 꿇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새근거렸다. 그는 옆으로 쓰러졌다. 뺨이 축축한 땅에 닿았다. 끊임없이 지독하기만 하는 통증 때문에 그의 숨소리는 가는 휘파람 소리로 변해 있었다. 꼭 감은 눈꺼풀 뒤쪽으로 번쩍거리는 점들이 나타났다. 몸 밑에 땅이 흔들거렸다. 네드리는 공룡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드러운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통증을 무릅쓰고 네드리는 억지로 눈을 떴다. 그러나 검은 바탕에 번쩍이는 점들밖에 보이는 게 없었다. 네드리는 천천히 깨달았다. 눈이 멀었다는 것을. 부엉이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들으며 네드리는 간신히 일어섰다. 그는 차체 옆면에 몸을 기대며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구역질과 더불어 어지러움이 몰려오고 있었다. 공룡은 이제 가까이 와 있었다. 네드리는 공룡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킁킁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결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볼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공포가 극에 달했다. 네드리는 곧 다가올 것이 분명한 공격을 막아보려고 앞으로 손을 뻗어 공중에 나대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 순간 새롭게 불에 데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불이 붙은 칼이 배를 파고드는 것 같았다. 네드리는 비틀거리며 손으로 더듬어 너덜너덜해진 셔츠 자락을 만졌다. 이어서 두툼하고 미끌미끌한 덩어리가 손에 닿았다. 그것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순간 네드리는 손에 쥔 것이 자신의 내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공룡이 배를 찢어 밝힌 것이다. 그 바람에 내장이 밖으로 쏟아진 것이었다. 네드리는 땅으로 쓰러졌다. 뭔가 비늘같이 차가운 것이 몸에 닿았다. 공룡의 발이었다. 순간 머리 양쪽으로 새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네드리는 몸이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느꼈다. 순간 공룡이 자신의 머리를 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끔찍한 깨달음이 이어 마지막 소망이 다가왔다. 어서 빨리 끝났으면. 딜로포사우루스. 두 줄의 붉은 볕이 눈에서 코까지 머리 위에 V자 모양으로 나있는 공룡. 책에서는 딜로포사우루스라고 나오며 독이는 침을 뱉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